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31-54번 3D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는 이 위치를 이 도형의 원점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고, 밑에 바닥판의 크기는 120에 70에 높이가 10인 사각형의 형상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기능에서 XY 평면을 선택하시고, 사각형 그리기 중 임의의 기능을 선택할 때 구속 조건에서 원점 기준과 중간점의 기준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주시고, 치수에 보면 45라고 하는 치수를 원점에서부터 이 해당하는 선에까지의 거리를 45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전체 형상의 크기가 120으로 되어 있어서 120으로 입력을 하고 나면 사각형의 형상이 먼저 되고, 이때 70에 사각형의 크기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각형 그리기가 끝나고 나면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높이가 10이 되는 사각형의 형상을 그릴 텐데, 이 돌출의 방향을 위쪽 방향이 아닌 아랫 방향으로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타원의 형상을 그려볼 텐데, 슬롯 기능을 이용해서 반지름 25, 길이값이 40이 되는 형상을 그리고, 돌출 높이는 지금 이 10보다는 큰 높이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더 높은 크기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크기로 30으로 설정을 하고 이 타원의 형상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해당하는 사각형의 윗면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이때 슬롯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 원점을 기준으로 임의의 위치에 다음과 같이 슬롯의 형상을 그리게 됩니다. 치수로는 반지름 25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서 작업을 하고, 이 선의 길이는 4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슬롯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할 때 해당하는 높이 값을 10이 아니라 3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30으로 설정을 하고, 기존 물체랑 결합이 되어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다음 작업에서는 이 형상이 들어가 있는 위치에 10과 이 형상이 들어가 있는 위치에 1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고, 이 해당하는 R값이 135라고 하는 R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면의 기능으로 이쪽에 75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합쳐서 수입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 위에 있는 형상을 깎아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원점을 들어가 이 해당하는 기능 중 XZ라고 하는 평면을 선택하시고, 3점 호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호를 그려주시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자르고,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선을 작업했더라면 치수를 입력해서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10, 반대도 선에서부터 이 호의 끝점까지 높이는 1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R값은 135의 R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호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다음은 측면 쪽에서 발생하는 R75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작업 평면 기능 중 해당하는 선에 스케치 곡선을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끝점을 눌러서 작업 평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스케치,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하시고, 이때 우리는 형상 투영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 이 해당하는 선의 끝점을 클릭을 해서 점의 위치를 만들어 주게 되면 3점 호 그리기 기능을 이용했을 때 이와 같이 녹색 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구속 조건에서 원점과 이 호의 중심을 일치를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원점과 호가 갖고 있는 이 중간의 위치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R값을 75라고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 호의 크기는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슬롯의 크기보다만 커지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 수입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단면의 형상을 선택하시고
경로가 되는 호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곡면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나가면 다음과 같이 곡선의 유무가 만들어지고, 이 곡면의 형상이 혹시나 위에 있는 슬롯보다 작을 경우라면 곡면에서 곡면 연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해당하는 모서리를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솔리드를 자를 거니까 해당하는 도구를 선택하시고, 자르기 할 방향은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밑에 형상이 잘리고, 반대 방향으로 반전을 시키면 이 화살표의 위쪽이면 위의 형상이 잘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이 수익 기능으로 만들었던 곡면은 가시성을 끄시고, 작업 평면을 만들었던 것도 가시성을 꺼서 다음과 같이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1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작업해 볼 텐데, 사각형의 바닥에서부터는 5mm가 떨어져 있고, 이 사각형의 끝자락에서 60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와 같이 150이라고 하는 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호의 작업을 해 볼 텐데, 스케치는 XZ 평면을 선택하시고 새 스케치를 선택하시고 절단 모서리 투영 기능을 눌러서 해당하는 곡면에 스케치선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3점 호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임의의 위치에 다음과 같이 호를 만들게 됩니다.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선보다 삐져나온 선들은 잘라내시고, 치수를 이용해서 선에서 이 선의 끝점까지의 간격을 5,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이 호의 끝에까지의 간격은 60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R값은 150으로 입력을 하시면 원하는 형상의 호가 만들어지게 되고, 스케치 마무리 기능을 눌러서 돌출, 해당하는 형상을 선택하시고 양쪽 방향으로 대칭이 될 수 있게끔 선택을 하시고, 기존 물체에서 빼기라고 하는 작업으로 이와 같이 형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꼬리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볼 텐데, 선에는 치수가 15라고 하는 치수가 있고 R값이 8, R값이 2가 들어가 있는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곡선의 형태를 선택하려면 지금 현재 8에서 반지름 3만큼을 빼면 5가 되고, 이 2라고 하는 값에서 3을 더하면 5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곡선의 R값은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보면, 스케치에서 사각형의 평면을 선택하시고 선 기능을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 임의의 위치까지 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치수로는 이 선에서부터 이곳까지의 간격은 15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 사각형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간격은 10, 목깎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R값을 5라고 입력을 하고 나면 이렇게 호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원점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형상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하시고 새 스케치 기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점의 위치에다가 동그라미 원을 선택하시고, 원점 위치에 반지름이 오니까 지름은 6이 되는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이때 수입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원을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곡선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꼬리 모양이 되는 선의 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입 기능을 선택해서 곡면 기능을 끄고 해당하는 원의 형상을 선택하시고 이 선의 형태를 선택하시게 되면 수입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 버튼을 눌러서 나가면
지금 여기 부위까지 작업이 되는데 요 끝자락에 보시면 스피어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부위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케치 기능으로 해당하는 윗면을 선택하시고 원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중간점을 클릭하시고 다음과 같이 끝선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이 원의 반절을 선택하시고 축은 이 형상 투영이 되어 있는 선을 선택하시고 360도로 회전을 해서 기존 물체와 합집합을 시키면 이와 같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이제 버튼 모양을 만들 텐데 이 버튼은 양쪽에 대칭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그리고 나서 한쪽은 대칭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스케치 기능 중 해당하는 윗면을 선택하시고 타원 그리는 기능을 이용해 볼 텐데 원 그리기에 들어가면 타원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임의의 위치에 이와 같이 타원의 형상을 그리고 인벤터 기능에는 타원을 입력할 때는 반지름 치수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 30의 반인 15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입력을 할 경우라면 12가 되는 반지름 6을 입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원점에서부터 타원의 센터까지의 위치는 40, 원점에서부터 여기 가운데까지의 거리는 20의 반인 10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40은 위치와 20의 반절이 되는 위치를 선택하시고 30과 12가 되는 크기의 타원의 형상을 그려주게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다음과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인벤터에서 엠보싱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보싱 기능을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타원의 형상을 선택하시고 돌출 방법을 선택하시고 옵셋은 3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깊이값을 3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이 위로 올라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위의 형상이 되니까 이때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면에서 3만큼 올라오는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칭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엠보싱 기능을 선택하시고 대칭이 되는 XZ 평면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마우스의 모양이 형상이 되고 이때 R3이라고 되어 있는 목각기라고 하는 값을 먼저 입력하는데 이 해당하는 모서리를 먼저 클릭하고 적용 버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테두리가 되는 부위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쭉 테두리를 타고 들어가는 형상이 될 것이고 적용 버튼을 눌러서 R3이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시가 없는 모든 라운드는 R1이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 버튼의 위에 버튼의 아래쪽도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이 형태의 바닥이 되는 부위도 선택을 하고 지금 이 선까지 부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R값이 1이 들어가 있는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델링을 하면 31-54번 3D 모델링 형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